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러시아와 서방 국가 간의 에너지 갈등도 가열되고 있는데요. 이달 초 러시아 크렘린궁에서 독일과 영국 등 서방이 대러 제재를 해제할 때까지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폐쇄하겠다고 해 유럽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러시아가 가스 공급을 하지 않으면 유럽 국가들이 겨울을 보내는 데 필요한 가스를 확보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저 멀리 아시아에 있는 한국입니다. 갑자기 웬 한국이냐고요? 답은 우리의 조선기술에 있습니다. 한국 조선기술이 왜 유럽 천연가스 대란 해결해줄 흑기사로 꼽히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지요. 이번에 러시아가 폐쇄한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인 노르트스트리머는 러시아와 유럽을 잇는 최대 규모의 가스 파이프라인인데요. 작년에 유럽에 수출된 러시아 가스 중 35%가 이 파이프라인을 통해 넘어갔으니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노르트스트리먼 폐쇄 발표 후 네덜란드 선물 시장에서 유럽 가스 가격이 28%나 올랐고 영국의 경우 올겨울 전기 요금이 약 178%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기업과 공장들에게도 러시아의 가스 공급 중단은 청천벽력과 같은데요. 대표적인 것이 슬로바키아 최대 알루미늄 생산업체 슬로발코의 사례입니다. 슬로발코는 내년 전력 구매 계약 체결을 포기하고 생산을 단계적으로 축소한 데 이어 300에서 450명의 노동자를 해고하는 절차도 진행 중인데요. 이는 그동안 유럽이 러시아 천연가스에 얼마나 의존해 왔는지를 말해주지요. 이런 유럽의 러시아 천연가스 의존을 이용한 푸틴의 전가의 보도가 바로 지금 하고 있는 밸브 잠그기인데요. 러시아는 과거부터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의 정책이나 행보에 대해 반발을 하거나 제재를 가하려고 할 때마다 각종 명분으로 가스 밸브를 잠그며 위협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서방 국가들이 경제 제재를 강화하면서 더욱 자주 쓰였는데요. 단적인 예로 러시아는 3월에 가스 결제 대금을 유로가 아닌 루블화로 지급하지 않으면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는데요. 이를 씹고 대금을 루블화로 지급하지 않겠다고 한 폴란드와 불가리아로 가는 밸브를 다음 달 진짜로 잠근 바 있습니다. 라트비아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7월 말 가스 공급을 중단했고요. 노르트 스트림1 완전 폐쇄 직전인 지난달 말에는 가스관을 유지한다는 명분으로 사흘간동 파이프라인을 폐쇄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의 천연가스 갑질에 밥 먹듯이 당해온 유럽은 더 이상 이에 휘둘리지 않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이번 사태를 예견했다는 듯이 이미 올해 4월 이후는 연말까지 러시아산 석유와 천연가스 의존도를 3분의 2로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2027년 말까지 러시아산 석유와 천연가스 수입을 아예 중단하는 목표까지 세웠는데요. 하지만 발표 당시 이 계획에 대한 회원국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EU 국가들이 쓰는 천연가스의 90%, 석유의 87%는 수입산, 이 중 천연가스의 40%, 석유는 25%가 러시아 거였기 때문입니다. 즉 아무 대책 없이 러시아 거라고 다 막아버리면 우리는 뭘 쓰냐는 거지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유럽이 선택한 것은 공급 루트의 다변화인데요. 러시아 외의 다른 나라들의 천연가스를 들여오는 것입니다. 작년 기준 러시아가 생산량 세계 2위인 것은 맞지만 1위는 미국입니다. 3위는 이란, 4위는 중국, 5위는 캐나다, 6위는 카타르, 7위는 호주고 8위는 유럽 국가인 노르웨이지요. 수출량도 작년 세계 1위는 호주로 2위는 카타르, 3위는 미국이고 러시아는 그 뒤를 이은 4위입니다. 이렇게 보면 러시아가 아닌 다른 나라들을 통해 천연가스를 들여오겠다는 전략이 허황된 건 아니지요. 그렇지만 이렇게 천연가스를 생산하고 수출하는 나라가 러시아 말고도 많은데도 유럽이 러시아에 의존했던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데요. 생산량 1위인 미국은 대서양 바다를 건너와야 하고 수출량 1위 호주는 인도양을 넘어 수에즈 운하까지 타고 들어와야 유럽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생산량 3위인 이란은 서구권의 경제 제재를 받는 나라 들여올 수 없고 4위 중국은 거리가 먼 것은 물론 러시아의 우방이라 아웃이지요. 다른 나라들이라고 사정이 딱히 나은 건 아닌데요. 캐나다야 말할 것도 없고 카타르도 미국이나 호주만큼은 아니지만 배를 타고 돌아와야 할 신속성이 떨어지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유럽인 노르웨이나 지중해만 건너면 되는 알제리, 이집트에만 의존하기에는 생산량 상위권 국가들에 비해 수요를 감당하기가 어렵지요. 따라서 러시아의 천연가스 갑질에서 벗어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다른 나라들에서 천연가스를 갖고 올 수단인데요. 그래서 요즘 세계 조선업계에서 가장 핫한 기종이 LNG 운반선입니다. 이는 우리 조선업계에 있어서도 호재인데요. 실제로 한국조선해양은
유럽과 오세아니아 선박회사와 총 2조 8,690억 원 규모의 LNG 운반선 10척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중 8척이 유럽 소재 선사로부터 수주해 건조하는 것만 봐도 유럽이 천연가스 대란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우리 조선 기술을 활용한 LNG 선박을 선택했음을 알 수 있지요. 일부 사례를 확대 해석해 김칫국만 마시는 거 아니냐 하실 분들도 계실 건데요. 수치를 보면 단순한 김칫국 마시기가 아닌 걸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 조선해양만 해도 올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34척의 LNG 운반선을 수주했고요. 영국 조선해운 시황 분석기관인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올 상반기 발주된 LNG 운반선 89척 중 71%에 해당하는 63척을 한국이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클락슨 리서치는 한국이 LNG 운반선 건조에 있어 높은 기술 경쟁력을 갖고 있고 하반기에도 LNG 운반선 분야에서 한국의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처럼 업계 및 전문가들이 한국이 LNG 운반선 시장에서 계속해서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예측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바다 위를 떠다니는 LNG 기지 FSRU 덕분입니다. 부유식 저장 및 제기와 설비를 뜻하는 FSRU는 명칭에서 짐작할 수 있듯 액화된 천연가스를 저장하는 것은 물론 배 안에서 다시 기화시킬 수 있는데요. 그 덕에 지상의 제기화를 위한 별도의 육상터미널을 만들지 않아도 천연가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LNG 운반선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현 추세에서 FSRU를 만들 수 있냐는 시장을 선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조선 기술이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것도 바로 FSRU 건조에 있어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서인데요. 이미 2015년 당시 기준 전 세계에서 건조된 23척의 FSRU 중 18척이 우리 조선 업계에서 만든 것이었을 만큼 FSRU 분야는 우리가 일찍부터 선도해 왔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쌓아온 노하우와 기술력이 지금 빛을 발하고 있는데요. 작년 말에는 전 세계에 있는 FSRU 35척 중 33척이 한국산인 사실상의 독과점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유럽이 러시아의 천연가스 독점 체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우리 대한민국 조선 업계가 쥐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지요. 이는 절대 과언이 아닌데요. 올 상반기에만 독일과 네덜란드, 이탈리아, 핀란드, 에스토니아 등이 FSRU를 총 10척 기용하기로 결정하는 등 유럽의 FSRU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독일의 경우 9월에 들어서면서 무려 5척을 추가로 수배했는데요. 기존에 러시아에서 들어오던 것을 대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선박을 통해 천연가스를 들어오려면 육상 LNG 터미널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당장 천연가스 수요를 해결해야 하는 유럽의 상황도 FSRU 도입을 서두르는 이유 중 하나인데요. 보통 5년은 걸리는 육상 LNG 터미널에 반해 FSRU는 건조에 2에서 3년밖에 걸리지 않아 급한 수요를 충당하기에 더 적합합니다. 거기다 FSRU는 완전히 새로 배를 만들어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기존 LNG 운반선을 FSRU로 개조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개조 FSRU는 척당 제작 단가가 완전 신조 FSRU의 33에서 50% 수준이라 선진국이 아니라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미 만들어진 배를 새 용도에 맞게 리모델링하는 거라 건조 기간도 1년밖에 걸리지 않는데요. 이는 올겨울과 내년에 쓸 천연가스를 걱정하고 있는 유럽의 니즈와 딱 맞아떨어집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개조 FSRU 시장을 인건비가 싼 중국 업체들의 주도권을 내주는 게 아니냐 우려하고 있는데요. 그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인건비가 싸 제작 단가도 싸다는 건 분명 큰 장점이지만 기술력에 문제가 있어서인데요. 실제로 중국이 파키스탄에 넘겨준 줄피카르급 호위함 4척이 올여름 결함을 일으켜 세계 방산업계와 조선업계로부터 망신을 샀습니다. 윤활유와 방진 장치가 열화되는 등 엔진 결함은 물론 모터와 자이로스코프 핀 안정장치에도 결함이 생겨 파키스탄 해군은 이 4척을 주요 임무에서 제외해야 했지요. 반면 우리 조선업계는 개조 FSRU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데요. 이미 작년 8월 현대글로벌서비스는 개조 FSRU 핵심 설비인 중소형 LNG 제기화 모듈 개발을 마쳐 한국 선급 기본 인증도 획득했습니다. 이 기술 덕에 현대글로벌서비스의 척당 FSRU 개조 비용은 6천만에서 1억 달러로 중국 업체 최저가와 비교해도 60% 수준밖에 안 되지요. 따라서 FSRU 시장에서 한국의 독주는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될 거라고 볼 수 있지요.